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김대중과 한민통의 실체 1973년 8월 28일 오후 6시 평양방송은 남북조절위원회 평양 측 김영주 공동위원장 명의로 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주는 이 성명에서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납치를 주도했고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 민주인사를 체포, 탄압하고 있으므로 남북회담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 측 성명서를 분석해보면 그들이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박 대통령의 그해 6.23 선언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6.23 선언은 한국이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 핵심은 아래 4개항이었다. 넷.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련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진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설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다음날 이후락 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 측의 대화 중단 선언을 비판했다. 북한 측의 일방적인 대화 중단 선언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인 6.23 선언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평가와 지지에 당황한 나머지 대화를 깨므로써 평화 통일 노력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것이다. 북한 측은 남북 적십자 회담도 중단시켰다. 이로써 만 2년간의 남북 대화 시기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락의 중앙정보부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한 이 남북 회담을 거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권력은 강화되었다. 김정념 당시 비서실장이 정확히 토로한 대로 이후락은 7.4 공동성명 이후에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를 기회로 삼아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신 조치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자신의 평소 소신에 부합하는 이 부장의 발상을 받아들였다. 박 대통령은 이후락은 내 생각을 늘 한 발 앞서 읽는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5.16 군사혁명이 박정희 사령관, 김종필 작전참모 체제로 이뤄졌던 거에 비해서 10.17 유신 쿠데타는 박정희 사령관, 이후락 작전참모 체제로 성사됐다. 김종필, 이후락은 각각의 쿠데타 성공 이후 2인자로 떠올랐다가 권력 투쟁에 휘말려 밀려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이후락 당시 정보부장은 1987년 10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김대중 납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씨의 어떤 활동이 그토록 유해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1972년 5월 24일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이 남쪽에는 통일 방식을 달리하는 민주 인사들도 많대요 이런 말을 합디다. 그때 내가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역시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이러쿵저러쿵 나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미국에서 소위 한국민주화 촉진 국민회의를 만들어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민주인사는 아니고 정말 위험스러운 인사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국민회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망명정부를 세우자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대로 망명정부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기우도 나에게는 사실상 없지 않았어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결국은 윤리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람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 무렵 김대중 씨가 공화국 연방제를 주장한 것도 납치 사건의 한 요인이 됐습니까? 그해 6월 23일 김일성이가 체코 총서기인가 뭔가가 평양에 왔을 때 고려 연방제를 말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에 의한 통일론인 만큼 그것을 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하필이면 이름을 왜 공화국 연방제를 내거를, 나는 진짜 기절할 정도로 쇼크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북한 정권의 지령으로 만들어진 한민통의 초대 의장으로 추대된 김대중 씨는 취임하기 직전에 강제 귀국당했으나 1981년 우리 대법원은 김대중 씨의 한민통 관련 역할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수괴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는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반국가단체인 제1조선인 총연합회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라 함이 본원의 견해로 하는 바이요 라고 했다. 월간조선은 1998년에 김대중의 한민통 조직 및 내란 음모 사건 수사 재판 기록을 구할 수 있었다. 김영삼 정부 때 이뤄졌던 12.12 사건 및 5.18 사건 재판 때의 참고 자료로서 김대중 사건 기록이 법정에 제출됐고 이를 계기로 하여 이 미공개 자료가 우리 손에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자료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1980년 여름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보낸 영사증명서가 붙은 조총련 한민통 일본 본부 김대중 관계에 대한 심층 보고서이다. 1980년 7월 3일에 합동수사본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의 한민통 일본 본부, 동기관지, 민족시보, 동중요 구성, 관부들의 성격과 활동 상황에 대하여 조회를 했고 그 회보로서 온 것이 이 문서였다. 영사증명서가 붙은 것은 법정에 제출될 때 이 문서의 공신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주일 대사관의 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김대중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짓는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씨와 함께 한민통 일본 본부를 만든 곽동희, 배동호, 김재화 등 핵심 요원들이 본인들은 민단 비판 세력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은 조총련의 조전을 받는 북한 간첩, 친북 인사들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그들의 조직적, 사상적 뿌리를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보고서는 김대중 씨도 배동호, 곽동희, 김재화 등이 조총련의 조정을 받는 인사들이란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특히 1973년 3월경 당시 민단 가나가와 현 본부 의장 박성준이 김대중에게 배동호, 곽동희는 조총련과 합작하여 베트공파와 한패거리가 되어 단한 활동을 하면서 민단을 망치고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으므로 동배동호, 곽동희를 비롯한 베트공파들은 북괴 또는 조총련의 사주를 받아 민단을 와해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며 이 보고서는 한민통의 성격을 이렇게 요약했다. 한민통은 표면상으로는 반민단 투쟁단체인 양 위장하고 있으나 김대중의 구상에 의하여 결성되어 조총련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음. 한민통을 주도하는 곽동희는 북괴에서 간첩 교육을 받은 간첩이고 배동호 역시 곽동희와 사상적으로 밀착한 용공분자로서 조총련과 연대투쟁 체제를 구축하고 북괴의 목적사항 실행을 위해 각종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전복과 적화 통일을 위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조총련이 한민통에 대해서 지원한 자금의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조총련은 한민통에 반한 데모 동원, 반한 집회 개최, 북괴 및 조총련 선정 활동 등 비용으로 활동 고조기인 1973년 8월, 1975년 12월은 매월 1000만엔, 최성황기인 1976년 1월부터 1977년 12월은 매월 1000만엔, 퇴조기인 1978년 1월부터 1979년 7월은 매월 500만에서 1000만엔, 재고조기인 1979년 8월부터 1980년 2월은 매월 1000만엔 등을 지원하여 왔음. 1971년 3월 25일 곽동희는
조총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김병식으로부터 민단 와해 공작 및 대남 공작 사업 자금 5천만 엔을 받았다는 확실한 첩보가 있음. 김대중에 대하여는 1972년 10월부터 1973년 8월 베트공파인 김종충이 김대중의 한민통 조직 등 활동 비조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약 1천만 엔, 배동호가 김대중의 체일 호텔비 및 한민통 조직 자금 보조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500만 엔, 도미 여비 1회 2,000달러, 정재준 등 베트공파 사업가들이 김대중의 체류비, 활동비, 여비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2천만 엔 등을 제공하여 김대중은 동자금으로 일본 한민통 및 미국 한민통 조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그중 김종충 및 배동호가 김대중에게 제공한 자금은 동인 등이 특별한 사업이나 수입원이 없는 자들인 것으로 보아 조총련이 지원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이 보고서의 끝에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1등 서기관 정낙중 명의로 위의 사실을 증명함이라는 영사증명이 붙어있다. 대공수사관 출신인 정낙중 씨는 내가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함께 만든 보고서이다 라고 말하고, 지금도 그 보고서의 정확성을 믿는다고 했다. 상기 보고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정보 담당관들이 단연간 한민통을 관찰하면서 축적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조총련의 자금이 한민통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인데 한민통 내부에 정보부의 정보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